챔피언 벨트는 어째서 그에게 영광이 아닌 저주가 되었는가? 대한민국 MMA의 가장 뜨거운 논쟁. 황인수. 그는 왜 압도적인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욕바지가 되어야만 했나? 수많은 소문과 논란의 중심. 이제 그가 자신을 향한 모든 의심을 뚫고 지옥의 문이라 불리는 UFC에 다시 도전합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황인수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두 개의 얼굴을 추적합니다. 15분 만에 챔피언이 된 압도적인 재능, 그리고 그 재능을 잠식시킨 학창시절의 의혹과 챔피언이 되고도 겪어야 했던 극심한 생활고, 그가 돌연 잠적했던 공백기,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소식과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황인수. 대한민국 격투기 팬들에게 이 이름은 단순한 선수의 이름이 아닌 극단적인 애증, 위 동의어입니다. 그는 출전하는 경기마다 압도적인 화제성을 보장하는 최고의 스타인 동시에 가장 많은 비난과 조롱을 한몸에 받는 욕바지이기도 합니다. 그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 15분 만에 챔피언에 오른 압도적인 재능, 그리고 돌연한 공백기. 최근 그는 다시 한번 UFC 진출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기대와 의심으로 복잡하게 엇갈립니다. 이 글은 그의 행적을 연대기 순으로 나열하는 대신 황인수라는 파이터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와 그가 직면한 본질적인 딜레마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황인수를 둘러싼 논란은 항상 그의 학창시절에서 시작됩니다. 학폭 가해자라는 의혹은 그가 챔피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에는 명확하게 확인된 실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와 정반대되는 구체적인 증언들이 등장하며 이 논란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황인수는 94년생이지만 93년생들과 학교를 다녔고 당시 진짜 1번은 다른 인물이었다. 그는 학폭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일진들만 골라 싸웠다는 식입니다. 심지어 졸업사진을 인증한 한 동창은 약자에게 친절하고 불량 학생에게 가차 없었으며 격투기 선수의 강한 이미지를 위해 일부러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모든 썰들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 검증되지 않은 과거는 황인수라는 캐릭터를 구축하는 첫 번째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폭발적인 파괴력과 이레즈미 문신, 그리고 거침없는 언행은 이 신화와 결합하여 위험하지만 매력적인 안티히어로의 이미지를 완성시켰습니다. 황인수의 재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엘리트 체육 코스를 밟지 않고 24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격투기에 입문했음에도 그의 성장 속도는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아마추어 리그 5승 5 KO, 프로 데뷔 후 4연속 1라운드 KO, 특히 박정규 선수를 단 11초 만에 잠재운 경기는 로드FC 역사에 남을 명장면입니다. 그가 로드FC 미들급 챔피언에 오르기까지 걸린 총 경기 시간은 단 15분 35초에 불과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재능은 그에게 챔피언 벨트를 안겼지만 동시에 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국내 무대에서 더 이상 적수를 찾기 어려운 완성형 선수가 되었고 너무 빠른 성공은 그에게서 동기를 앗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2020년 7월 챔피언에 오른 후 그는 약 2년간의 긴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이 시기 그는 전 소속팀 팀스턴건과의 결별 논란에 휩싸이며 배은망덕하다는 대중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린 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심리적 박탈감이었습니다. 그는 가난에 찌드는 게 싫어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불공평함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직접 언급했듯 과거 나쁜 길로 빠졌던 주변인들은 슈퍼카를 타고 약에 취해 불을 과시하는 동안 정작 범죄 한번 저지르지 않고 챔피언이 된 자신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쏟아지는 악플과 지독한 가난, 그리고 격투기 신에 대한 회의감은 챔피언을 옥타곤에서 밀어냈습니다. 그는 운동을 쉬고 부산에서 대패 삼겹살집을 운영하며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는 듯 보였습니다. 그가 무너질 무렵 역전할매 맥주를 1천억 원에 매각한 소종근 대표와 같은 재력가 형님들이 그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황인수를 친동생처럼 아끼며 아낌없는 지원을 보냈습니다. 이는 황인수가 가진 특유의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황인수의 삶을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안락함은 파이터로서의 황인수를 가장 큰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는 과거
당신은 MMA를 플레이할 수 없다. You cannot play MMA. 이 스포츠는 굶주린 사자들의 전쟁터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큰돈을 번 맥그리거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황인수 역시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을 잊은 사자가 과연 UFC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파이터가 다시 굶주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황인수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꺼져가던 그의 불씨를 되살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팀스턴권에서 함께 훈련했던 동료 고석현의 UFC 진출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UFC의 꿈을 꾸며 정찬성 관장을 찾아갔습니다. 정찬성 관장은 내년 4월 ZFN 대회에 데이나 화이트를 직접 초대해 황인수의 재능을 증명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복귀전이나 UFC 진출을 위한 쇼케이스가 아닙니다. 이는 황인수 본인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는 과연 자신을 둘러싼 모든 논란과 의심을 잠재우고 안락한 챔피언에서 굶주린 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가 링 위에서 보여줄 대답에 대한민국 격투기 팬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그야말로 냉혹했습니다. 특히 그가 챔피언에 오른 후 전 소속팀 팀스턴권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배응망덕하다는 낙인과 함께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학창시절의 위호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그는 순식간에 공공의 적이자 욕바지가 되었습니다. 황인수 선수 본인이 악플 달고 안 좋게 라며 대중들이 계속 비난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토로했을 만큼 이 무차별적인 조롱과 비난은 챔피언을 옥타곤 밖으로 밀어내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 격투기 씬에서 황인수만큼 높은 화제성을 몰고 다니는 파이터는 없었습니다. 팬들은 그를 비난하면서도 그의 모든 영상을 찾아봤고 그의 시합이 잡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모든 격투기 커뮤니티가 들끓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인수와 한국 격투기 팬들 사이의 지독한 애증의 관계입니다. 입으로는 그를 조롱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그 괴물 같은 재능이 UFC 무대에서 사고를 치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기대감. 그가 추락하길 바라는 시선과 그가 증명하길 바라는 시선이 충돌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황인수의 운명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다가오는 4월의 ZFN 무대. 그것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그가 다시 굶주린 사자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를 아끼는 재력과 형님들의 지원은 그에게서 가난을 앗아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챔피언으로 만들었던 절박함마저 앗아간 것은 아닐까요? 모든 비난을 뚫고 챔피언이 되었지만 다시 생계와 비난에 무너졌던 파이터. 이제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황인수의 가장 강력한 적은 케이지 반대편의 선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안락함에 길들여진 지금의 황인수 자신입니다. 배부른 사자는 과연 다시 야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의 도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